리우쟁은 여행 가방을 들고 가만히 서서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했습니다. 닝 ZHIQIAEN 이 일어선 것을 보고 리우쟁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유정에게 안전에 주의하라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리우쟁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갑자기 얼어붙더니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우연히 리우 이모의 뇌 CT 필름을 발견했고 그녀의 뇌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닝 신부는 서둘러 닝 ZHIQIAEN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리우 이모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리우 이모는 치료를 받기를 꺼리고 자연의 흐름에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닝 신부는 리우 이모를 매우 굳게 바라보며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듣고 치료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닝의 아버지는 닝 ZHIQIAEN의 집에 가서 그가지에 돌아올 수 있도록 큰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닝 ZHIQIAEN에게 리우 이모의 영화를 보도록 허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닝 ZHIQIAEN은 CT 필름을 가져와 오랫동안 보았고 닝의 아버지에게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닝 신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것이 류 이모의 영화라고 대답했다. 닝 신부는 약간 당황한 듯 닝 ZHIQIAEN에게 리우 이모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자신이 닝 ZHIQIAEN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생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닝 ZHIQIAEN에게 아내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닝 ZHIQIAEN은 닝의 아버지에게 수술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닝 신부는 리우쟁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우쟁은 그것을 본 후 눈살을 찌푸리고 닝 ZHIQIAEN의 테이블 위에 필름을 올려놓았습니다. 뜻밖에도 닝 ZHIQIAEN은 너무 잔인해서 영화 개봉을 거부하고 영화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다음날 리우쟁은 검진을 위해 리우 이모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는 닝 ZHIQIAEN만이 이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리우쟁을 정중하게 거부하고 닝 ZHIQIAEN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수술 후 리우쟁은 닝 ZHIQIAEN을 칭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고 리우 이모의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닝 ZHIQIAEN도 리우쟁의 말의 의미를 듣고 그녀의 수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우쟁은 포기하지 않고 닝 ZHIQIAEN을 계속 따라가며 리우 이모를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여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지난 며칠 동안 집에 요리를 하지 않았고 닝 XIAENG은 리우 할머니가 아픈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닝 ZHIQIAEN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말투를 정정하고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서 닝에게 사진 속의 사람이 그의 할머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닝 XIAENG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서 두 사람 모두 그의 할머니라고 속삭였습니다. 닝 ZHIQIAEN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XIAEO은 리우쟁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닝 ZHIQIAEN을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뜻밖에도 닝 ZHIQIAEN은 속이기 매우 어려워서 XIAEO의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단 몇 문장으로 짐작했습니다. 리우 이모는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닝 ZHIQIAEN이 자신과 화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연인 리우 쟁과 닝 ZHIQIAEN이 괜찮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우쟁은 더욱 불편해졌고 리우 이모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닝 ZHIQIAEN은 리우쟁에게 당시 아버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쫓아다녔는지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주도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닝의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재혼을 제안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닝 ZHIQIAEN은
은 리우 이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감정 없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LIUZHENG 은링 ZHIQIAEN 이 그것을 읽은 후 새로운 선택을 하길 바라며 링 어머니의 이전 연설 CD를 가져왔습니다. 링 ZHIQIAEN 은링 XIAENG을 껴안고 영상을 보다가 문득 의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류 이모의 상태는 점점 더 위급해지고 있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은 매우 어려웠고 의사는 수술을 중단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리우쟁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닝 ZHIQIAEN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마법 병기처럼 작전을 이어받았습니다. 수술은 초조하게 진행되었고 수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닝 ZHIQIAEN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숨을 죽였습니다. 2개의 종양이 제거된 것을 보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후 리우쟁과 닝 ZHIQIAEN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것을 본 닝의 아버지는 초조하게 앞으로 나서 리우 이모의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닝의 아버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닝 ZHIQIAEN을 멈추고 엄숙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EI와 EA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리우쟁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본 닝 ZHIQIAEN은 이상한 생각이 나서 휴대폰을 꺼내 리우쟁의 잠자는 얼굴을 찍었습니다. 리우쟁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을 발견한 닝 ZHIQIAEN은 리우쟁이 자고 있는 동안 코를 골고 있다고 서둘러 방해했습니다. 리우쟁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코를 골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닝 ZHIQIAEN은 리우쟁이 코를 골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말할 수 있다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두 사람 모두 약간 부끄러워졌다. 타니어는 장챙에 대해 놓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분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를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장챙과 푸XI의 25의 이치UI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청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타냐와 재혼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타냐에게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타냐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장청의 손에서 칼을 받으러 다가가며 농담으로 부엌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장청은 잠시 당황하며 타냐를 쫓는 것을 멈췄다.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하기 위해 타냐는 이전 집을 포기하고 야야를 데리고 밖에 있는 집을 임대했습니다. 아르유에이엔 랭은 타니어가 임대한 집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위해 새 스위트룸을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냐는 학교와도 가깝고 밝고 깨끗한 이 집에 자연스럽게 큰 매력을 느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다. 아르유에이엔 랭은 이곳이 친구의 집이고 집세가 그리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타니어는 이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링은 며칠 안에 JUAENZI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특별히 리우쟁을 초대하여 함께 놀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링 XIAENG 도닝 ZHIQIAEN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링 ZHIQIAEN은 당면한 문제로 바빴고 링 XIAENG의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링 XIAENG은 종아리를 웅크리고 링 ZHIQIAEN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 W이야 ELIN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다고 옆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링 XIAENG은 밤새 주 W이야 ELIN에게 연락하여 함께 플레이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다음날 외출할 때 링 ZHIQIAEN은 주 WEILIN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리우쟁과 주 W이야 ELIN은 링 XIAENG을 근처의 부모 놀이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닝 ZHIQIAEN은 마치 외부인처럼 보였고 세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점은 리우쟁이 실제로 닝 ZHIQIAEN에게 세 사람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닝 XIAENG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닝 ZHIQIAEN은 분노를 숨기고 진지하게 사진을 찍는 척했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었지만 세 사람은 같은 프레임에 있지 않았다. 이날 특별한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바로 구금된 죄수 리젠창 리 JI의 ENQI의 ENG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평소처럼 계속해서 그를 평범한 환자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늦은 밤 리 JI의 ENQI의 ENG은 갑자기 일어나서 주의관을 제거하러 온 띵 YI와 UAN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NIUZHENG과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음을 듣고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챙 ZHOU와 IU가 앞으로 나서서 환자를 옆으로 밀고 띵 YI와 UAN을 구출했습니다. 환자는 즉시 리우쟁을 끌어당겼지만 주 WEILIN은 불행히도 리우쟁을 구하기 위해 배를 찔렀습니다. 주 WEILIN은 위장에 상처를 입었지만 리우쟁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닝 ZHIQIAEN은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이날 그는 리우쟁을 버리고 주 WEILIN을 돌보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주 WEILIN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어렵게 만들었고 닝 ZHIQIAEN은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의사로서 자신의 의무에 매우 헌신했습니다. 닝 ZHIQIAEN의 세심한 배려에 주 WEILIN은 정말 이상함을 느꼈고 리우쟁 이 자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주 WEILIN에게 리우쟁이 그의 간병인이 아니라 의사임을 진지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주 WEILIN은 닝 ZHIQIAEN을 놀리며 그가 질투심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닝 ZHIQIAEN에게 두 사람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더 이상 리우 ZHI를 쫓고 싶지 않다면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 닝 ZHIQIAEN은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리우쟁이 다가오는 것을 본 주 WEILIN은 닝 ZHIQIAEN이 매우 무능하다고 서둘러 그녀에게 불평했습니다. 의외로 닝 ZHIQIAEN은 잠들지 않고 그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NIUZHENG은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닝 ZHIQIAEN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했고 그는 그냥 머물면서 주 WEILIN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쉬에 웨이리는 머리를 가리고 두통이 있다고 불평했다. 이를 본 유정 리우쟁은 서둘러 확인하려 했으나 닝 지첸 닝 ZHIQIAEN에게 밀려나 바나나를 채워 넣었다. 닝 ZHIQIAEN은 주 WEILIN을 마사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기술은 부드러웠습니다. XIAEO은 주 WEILIN에게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주 WEILIN이 단지 바람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와 리우쟁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XIAEO은 또한 닝 ZHIQIAEN에게 리우쟁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닝 ZHIQIAEN도 열심히 일했고 리우쟁을 다시 쫓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XIAEO는 닝 ZHIQIAEN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가 그렇게 쾌활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 WEILIN을 위해 에피라는 레지던트 의사를 주선했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다소 불쾌했습니다. 주 WEILIN은 리우쟁에게 가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앉아서 리우쟁에게 불평하고 싶었지만 에피가 그를 따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 WEILIN은 불명예를 안고 에피를 따라 병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RUAEN은 갑자기 리우쟁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병원에 있는 친구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날 왈랑의 친구 랴오는 아버지의 수술을 기대하며 선물 가방을 들고 닝즈첸을 찾아갔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병원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적합한 의사를 주선해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리아지는 이 말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술지구 리아지는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닝 ZHIQI에 EN 이 아버지의 수술을 거부했다고 비난했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수술 후 회복이 더뎠습니다. 리아지의 비난을 듣고 닝 ZHIQI에 EN은 처음에 병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야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르유에 EN 랭은 최근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니어의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실제로 절박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 가족으로부터 닝 ZHIQIAEN의 이름으로 빨간 봉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닝 ZHIQIAEN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서 인터뷰를 받았지만 리우쟁을 연루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비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닝 ZHIQIAEN은 돈을 받지 않았고 결국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 닝 ZHIQIAEN은 병원에서 정직을 받았습니다. 닝 ZHIQIAEN은 아르유에 EN 랭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모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꼬마 아르유에 EN 랭이 항상 타니어를 은밀하게 짝사랑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닝 ZHIQIAEN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리우쟁은 매우 불안해서 그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우쟁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화가 나서 닝 ZHIQIAEN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닝 ZHIQIAEN이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LIUZTHENG은 더욱 화를 냈고 닝 ZHIQIAEN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닝 ZHIQIAEN은 화가 나서 LIUZTHENG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LIUZTHENG을 화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거친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키안 박사는 리우쟁에게 BEI와 EA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약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닝 ZHIQIAEN은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LIUZTHENG은 YI와 EUAEN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닝 ZHIQIAEN을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신은 더 이상 그녀와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의 일을 그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NIUZTHENG은 잠시 말문이 막혔고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WEILIN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닝 ZHIQIAEN에 대한 그의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그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NIUZTHENG은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고 서둘러 띵 YI와 EUAEN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띵 YI와 EUAEN은 닝 ZHIQIAEN 이 인터뷰를 한 이유가 중개자가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이미 조사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닝 ZHIQIAEN의 성격을 믿었으며 기꺼이 일어서서 그를 보증했습니다. 리우쟁은 침착하게 회상하며 며칠 전 아르유에이엔 랭이 조금 이상해 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우쟁이 묻기도 전에 아르유에이엔 랭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리우쟁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주 WERELIN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닝 ZHIQIAEN을 찾아가서 돌아가서 명확하게 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닝 ZHIQIAEN은 그의 일이 그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관심을 거부했습니다. 주 WERELIN은 날아다니는 연을 꺼내서 닝 ZHIQIAEN에게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닝 ZHIQIAEN은 미끼를 물고 화를 내며 주 WERELIN과 권투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리우쟁 이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두 어른은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손의 움직임은 멈췄지만 입은 용서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싸우려고 했으나 우연히 설미림의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 싸움을 중단시켰다.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유정은
난간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며 웃었다. 닝 ZHIQIAEN 은 리우쟁에게 그녀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둘 다 함께 직장을 잃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UZHENG 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닝 ZHIQIAEN을 바라보며 그것이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닝 ZHIQIAEN 이 몇 마디 말하자마자 리우쟁은 입을 막았습니다. 닝 ZHIQIAEN 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LIUZHENG은 그에게 키스만 했습니다. 닝 ZHIQIAEN 이 반응하자 리우쟁도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 W이야 ELIN의 목소리는 다른 방에서 들려왔고 닝 ZHIQIAEN 은 재빨리 리우쟁의 허리를 껴안고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닝 ZHIQIAEN의 문제를 조사했고 리우쟁은 많은 고민 끝에 XICHENG 병원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닝 ZHIQIAEN은 리우쟁과 관계를 맺은 후 리우쟁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닝 ZHIQIAEN이 리우쟁의 집에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닝은 그에게 특별히 행복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닝 ZHIQIAEN은 닝 XIAENG의 제안을 싫어했지만 여전히 꽃다발을 사서 리우쟁의 집으로 갔습니다. 의외로 주 WEILIN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닝 ZHIQIAEN은 갑자기 이기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아르유에이엔의 아버지와 체스를 둘 때든 아르유에이엔의 어머니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든 항상 주 WEILIN보다 앞서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식사 중에 닝 ZHIQIAEN은 리우쟁을 위해 새우 껍질을 벗기며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닝 ZHIQIAEN은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고 온라인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닝 ZHIQIAEN은 서둘러 LIUZHENG를 따라잡아 그녀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리우쟁은 기꺼이 동의했으며 길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닝 ZHIQIAEN은 그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LIUZHENG은 조금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에 닝 ZHIQIAEN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일부러 조금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닝 ZHIQIAEN은 리우쟁의 목을 껴안고 진지하게 그녀에게 새 옷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